비대위 체제 공식화로 이준석 대표 해임 위기가 놓이자 친이준석계 당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일명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금 부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토론회 참석자 정원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신청 열기가 뜨겁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국바세를 창설한 이후에 좀 움직임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토론회 정원이 80명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3시간 만에 한 180분 정도가 신청을 주셔가지고 조기 마감이 됐고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초대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토론회에 대한 그런 당원들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론회 개최가 당원들 자체적으로 준비한 건지 아니면 윤석 대표 의중이 좀 반영된 건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국바세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좀 맞이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만들었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지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초기에 이벤트를 2개를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8시 2분에 어떠한 그 8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것을 올리고 네. 또 한 번은 헌법제 8조 2항을 포스트잇에 써서 당협 사무실에 가서 붙이고 오자. 8조형이 정당인가요? 예,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헌법 조문인데요. 예. 그것을 이제 해서 여론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도 그것도 좋지만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긴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현재 이제 이 대표는 지방을 지금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주제 자체가 국민의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당 민주주의의 제가 위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예.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정당의 민주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이 1인 소수, 대표나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네. 당원이 주인인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는 당원 민주주의랑 절차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좀 특히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의 대체적 의견들은 조금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반발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의 의견으로 좀 모아지고 네. 있는데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 개인을 놓고서 그 지위 거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선에서까지도 많은 활약을 했다가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자기 당대표, 여당대표 자리에서 지금 해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그것을 토사구팽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자기와 이렇게 동일시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지 여부를 떠나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 상황이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결단이 절차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당내 아마 국회의원들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한 분 빼고 다 공감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공감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 결단이 절차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건 강자,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과거에도 우리가 그 3당 합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그때도 정치적 결단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결단이 옳기 때문에 국회법 같은 거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당원 당규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단지 다수가 원하니까는 민주적 절차라든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해도 된다라는 논리는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비상 상황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국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위기 의식은 청년들도 공감을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비상 아니겠습니까? 비상은 비상입니다만은 이 비상은 의도된 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작년에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것은 단일 지도 체제, 과거의 그 집단 지도 체제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는 현행 단일성 지도 체제하에서는 지도부가 총사퇴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가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위기구라고 할 수 있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 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위 전환을 하는 것은 상임정국위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장애 여론전 등 이 청년 당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국바세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통과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쓸 수 있는 카드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치로 푸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실체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모든 것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헌법 가치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강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라고 한다면은 민사법원에 네. 사법적 수단을 이제 갖다가 이제 청구해서 가처분으로 그 권리 확인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정당 안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떤 지도부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저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한번 끊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적 대응 시점 자체가 내일 정도입니까?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지금 해임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가처분이라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위험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긴급하게 하고 또 피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대위를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시점 정도 이후에는 신속하게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 인용 여부도 지금 관심사가 되는데 법원이 좀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잘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아까도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금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공정과 네. 상식을 벗어난 것인데요. 물론 법원에서 정당 내부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꺼리는 것은 맞지만은 이러한 중대한 대표 권한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도 민생당의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고요. 네. 과거에도 열린우리당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고 또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되어서 권리를 구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용이 된 바가 있죠. 자,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더라고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또 어떤 의미죠? 9일 날하고 13일 거리가 좀 있는데요. 시간적 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SNS에 밝혔더라고요. 예, 저도 어제 SNS를 통해서 봤고요. 뭐 네. 짤막하게 문자를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9일에 의결이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가처분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정면 돌파를 택하면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준석 대표랑 좀 같은 의견을 냈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래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 틀은 동의를 합니다. 네. 당연히 당이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대표가 가지는 책임감, 또 무거운 무게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당대표가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중한 자리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성도 가지지 않고 당원의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해임을 하는 것은 그럼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억울한 데까지는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근데 거. 억울한데 비상이니까 억울한 사람이 참어라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왜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아하. 왜 억울한 사람에게만 계속 그 참으라는 것을 강요하고 정치적 생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이 국밥의 움직임 좀 우려를 표하거나 압박을 좀 가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했던 분이나. 뭐 제가 아무래도 오디션으로 들어왔고 저는 예. 정당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는 분들이 많이는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물론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응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인규 부대변인 말씀처럼 2030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따라서 많이 입당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당에 돌아갈 길이 막힌다면 또 그분들 탈당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국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예.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 지지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 정당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모인 것이고요. 저희 지금 전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 정당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의 주인으로서 오늘 그 주인임을 확인하는 토론회까지 여는 마당에 당의 주인이 왜 나가겠습니까? 네. 당의 주인이 결코 당을 나갈 이유가 없다. 전혀 없고요. 예. 당을 바르게 이끌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인식이 또 한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고요. 여당 위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또 친윤계 의원들을 보고 달을 보고 짓는 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좀 불신이 좀 누적되어 가고 있죠. 네. 거기에는 아마 당의 영향도 저는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준석 대표 문제가 저는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윤리위 때부터 1년에 지금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리 이후에 당이 스스로 직무대행체제, 즉 사고체제를 인정했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당원 당규에 부합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당시 의원총회에서 전원이 추인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문자 노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내부 총질 논란이 있고 나니까 갑자기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당원 당규 위반과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다 어겼는데요. 예. 이래놓고 나서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임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대표는 해임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비대위가 열리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비대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정치가 실종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저는 다 보고 평가하신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좀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많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예. 뭐 과거에는 혹세무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망월패견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세무민이라고 비판을 하신다면은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지방선거 대승까지 이루었는데 거기에 표를 준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속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국민의 상당히 저는 무시하는 발언이고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대형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4연패를 했던 기억이 저는 떠오르고요. 상당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 복귀를 합니다. 휴가에서 메시지 어떻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대전면 쇄신을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 방향, 태도 저는 모두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지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저는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정신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